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은 의외로 7천 이상 버는 사람들 은근 많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지방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돈 적게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건 더 사실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건 맞는데 돈 적게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야. 왜냐하면 서울은 이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방 사람들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서울 사람들은 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가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에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이 걱정도 많고 돈 때문에 치여 살고 돈 없으면 정말 힘들게 살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왜 서울 가면 잘 산다고 생각하냐면 미디어상에 비추는 서울의 모습이 서울에 잘 사는 동네만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미디어상에 비추는 곳이 뭐 강남 3구, 마포, 이제 홍대, 신촌, 그리고 이제 경리단길, 뚝섬 이런 데잖아요. 300은 보이지 않아, 서울이면. 아니, 그렇게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서울에. 일단 서울의 평균 임금이 연봉 4,300만원입니다. 연봉 4,300을 12달러 나누면 한 350, 세금 떼면 한 300 되겠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 연고가 없는데 월세 사는데 300 번다고 하면 사실 엄청 많이 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울은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주거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많이 비싸고 300 벌어도 정신 안 차리면 달에 100만원도 모으기 힘들 겁니다. 100만원도. 근데 웃기게 뭐냐 하면 새우 300도 서울에서 엄청 많이 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새우 300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새우 300 못 보는 사람도 좀 많을 겁니다. 서울에 중소기업 많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사무직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회계 관련 일자리 같은 검색을 해보시면 연봉이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경력자도 연봉이 4천만 이하예요. 4천만 이하 받으면 세금 떼면 3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에 중소기업 일하신 분 있는데 그 신입사원도 연봉이 2,800에서 3천만원 사이에요. 서울에서. 그것보다 적게 주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서울은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서울의 중소기업은 월급에 10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밥을 주는 곳이 별로 없고 월급에 이제 식대비가 포함해서 이제 밥을 따로 사 먹어야 돼. 여러분들 서울의 밥값이 정말 비싸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중소기업이 있는 이제 빌딩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물가가 비싸요. 보통 중소기업도 보통 위치가 강남이나 아니면 용산 아니면 이제 여의도 뭐 이런 건 많단 말이에요. 밥을 먹으려면 거기 식당 가서 먹어야 되는데 가격 보면 놀랍니다. 한 끼에 10,000원 넘어요. 10,000원 넘습니다. 국밥도 많이 넘어요. 김밥 한 줄에 4,000원. 더 올랐을 수도 있겠다 지금. 김밥 한 줄에 라면 먹으면 거의 10,000원 돈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쓰고 나면 돈 모으기 힘들 거야 이게. 그래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서울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일반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수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평균의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은 평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잘 나가는 사람보다. 고만고만한 사람이 더 많은 곳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서울 인구가 한 950만에 치면 한 750만 정도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00 언저리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서울에 이제 평균 연봉이 4,38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위, 그게 평균이거든요. 말 그대로 평균.
평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벌 회장님, 건물주, 연예인, 땅 부자 다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 정도야. 그러면 중위값이라고 하죠. 중위소득으로 하면 더 낮아요. 중위값으로 하면 300이 안 돼.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무작위로 1에서 100까지 세워놨을 경우 그 중에 50등 중간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서울의 중위소득은 한 2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250만원. 그래서 뭐 서울 가면 엄청 많이 벌 것 같지만 막상 많이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서울이 좋은 게 그건 있어. 뭐냐면 일자리 구하기는 지방보단 쉬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지방보다 훨씬 더 많아. 보통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가는 이유가, 특히 여자분들이 가는 이유가 여자분들이 원하는 그 사무직 일자리가 서울에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박봉이에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게 딱히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내가 월세를 하게 되면 돈이 안 모여요. 돈이 안 모인다니까. 그래서 살고는 있지만 그냥 이제 연명하듯이 그냥 이제 저축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럼 살고 있다고 볼 수 없죠.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냥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모여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원룸 탈출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좁디좁은 원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서울에서 어린 나이 때 왔어. 근데 10년 15년이 지나도 난 4평 5평 원룸 벗어나지 못해. 그럼 살고만 있지 뭔가 성장된 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월세 살고 주거환경이 안정돼 산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올라가고 돈이 좀 많이 모여서 언젠간 여기 나와야 되잖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데 막상 거기 사는 분들 중에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이나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도 맨날 똑같은 데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좋다고 볼 수 없어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은근히 케바케, 사바사, 일부 이런 말 쓰면서 전체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척 하는 경우가 많음. 중학교만 가도 평균 말고 중간값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고등학교에 가면 정규분포나 추정근간 같은 말을 배우고 대학교에서 통계를 배우면 정규분포가 아닌 분포, 평균을 뒤흔드는 극단값 혹은 이상값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것까지 배우면 언론과 미디어가 보여준 세계가 얼마나 현실을 일그러뜨리는지 감이 슬슬 옵니다. 아무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은 배우지 못한 다수를 세뇌해 세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극단값, 이상값이 옹기종기 모인 곳만 확대해 보여주면 대중 세뇌는 껌이죠. 그렇게 세뇌된 대중 중 하나가 은근히 일부 케바케 거리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 누군가가 소득을 독점하면 나머지가 비약해진다는 걸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네요. 굉장히 필력이 좋으시네.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주변도로도 있고 주변도로 비슷한 나름도로 있어요. 돈 벌기 나름입니다. 장사하기 나름입니다. 저같이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소수라고.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자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시야로 봐야 되는, 전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럼 평균이 얼마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일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이 버는 사람. 그거 보고 판단을 해. 그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특히 유튜브가 사람들을 확증 편향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잘된 사람만 부각해서 보여줘. 잘된 사람만, 돈 많이 버는 사람만. 근데 막상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자영업 영상들 보면 사실 함정이 많아요. 어떤 함정이 많냐면 일단 장사 잘 된다는 분들 대부분 오픈빨이에요.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서 유명세대 이용하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어그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나연이 사장이 뭐 매출 얼마 찍었다. 근데 순이익 얼마 찍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겨먹나 이게 중요한데 얼마나 많이 남겨먹는지는 사실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어. 장사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 될 수 있지만 장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5년, 10년 뒤에 쭉 유지한다는 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장사는 오픈발이 있어요. 처음엔 다 잘 돼요. 처음에 잘 돼가 뽕이 찹니다. 오! 나 이렇게 돈 벌면 부자 되는 거야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자영업 시장 우기에 뭐냐, 뭐 하나 잘 되잖아요. 그럼 가만 안 놔둬요. 근처에 경쟁업체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하나 잘 되면 다다라는 거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픈했을 때 한 1000 가져갔다면 한 몇 달 지나면 600 가져가고, 또 몇 달 지나면 400 가져가고, 또 몇 달 지나면 300 가져가고, 이렇게 돼. 우리나라가 보면 혼자 잘 되는 꼬라지를 보지 않잖아요. 놔두지 않죠. 자꾸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소수 잘 되는 케이스 있잖아요. 소수 뭐 좀 잘 버는 케이스를 극단적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었다, 미디어를 많이 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많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자꾸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고,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널려 있어요. 널려 있고,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적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도 적어요. 근데 자꾸 많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웃긴 게 다 얘기가 그런 거예요. 뭐 내 주변 사람, 내 아는 사람, 내 지인,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데 뭔가 전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의 소수의 케이스만 부가시켜서 보는 거. 자꾸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오판을 하게 돼요. 아, 대한민국 잘 나간 사람 많구나. 돈 잘 버는 사람 많구나. 이 와중에도 성공한 사람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내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미디어가 자꾸 여러분 장난질을 쳐요. 자꾸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지금 잘 되는 곳이 없는데 잘 되는 곳이 많은 것처럼 보여주고, 살기 힘든데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줘요. 지금 미디어가 장난을 치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요새 보면 연예인들 여행 가는 컨텐츠 많이 보이시죠? 여행 가는 컨텐츠. 그분들은 돈을 버는 거야. 여행 가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 돈을 쓰는 거라니까요. 이 와중에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데 여행 같은 거 자꾸 보여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동상시키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미디어가 보면 오히려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행을 가야 되는 것처럼, 호캉스를 가야 되는 것처럼, 꼭 뭔가 핫플레이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미디어가 보면 자꾸 그런 거 보여줘. 자꾸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아, 대한민국 지금 잘 나간다, 먹고 살만하다, 대한민국 여행하는 거 많다, 지금 뭔가 즐겨야 된다,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많이 시켜. 근데 현실은 젊은 사람들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디어가 야간는 게 자꾸 여행 같은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얘네들 여행 가서 며칠 묵고 하는 걸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여행 가면 나도 가고 싶잖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 자꾸 놀아나는 것 같아요. 자꾸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죠.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디어는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편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수치로, 데이터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